있으시다는 건가요? 아니면? 사람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? 있게 되면서 방귀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상 신호로 그러니까 방귀에 불이 붙을까? 옆에서 혹시 담뱃불을 붙이다가 안녕하세요. 아플 때 찾아보는 씩씩TV 서영균입니다. 박경희입니다. 소화기내과 소재승입니다. 오늘 주제는 다들 혹시 뭐 방귀 때문에 곤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많으신가 봐요. 보통 어떤 것 때문에 가장 곤란해 하는지가 여러 명 같이 있는 뭐 강의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뭐 극장? 조용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방귀를 참을 수가 없다던가 그런 적 있으시다는 건가요? 아니면? 사람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? 네, 맞습니다. 방귀는 이런 민망한 상황을 만들게 하는 증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런 방귀를 통해서도 장의 건강을 알아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제 그러면 이 방귀라는 게 그 장 건강이랑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? 이게 애매하고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. 방귀라는 거는 자연적인 생리 현상이잖아요. 뭐 생리 현상으로서 하루에 수회 정도는 뭐 가볍게 나오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갑자기 뭐 냄새가 안 좋아지는 뭐 악취가 좀 동반된다거나 대변 습관이 변했다든지 변의 성상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든지 하는 있게 되면서 방귀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상 신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방귀가 나오는 게 사실 공기로 들이마시는 게 원인이 되는 거죠. 거꾸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. 끔찍한. 네, 그래서 음식 먹을 때라든지 숨을 쉴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기 양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너무 급하게 먹는다든지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정체되는 가스 양도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저희 그 촬영하기 전에 제가 잠깐 질문 드렸잖아요. 실제 방귀가 나오는 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증상으로 오는데 그거를 뭐 가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표현하잖아요. 가스 찬다고 대부분 많이 오세요. 어떤 분들은 이제 상복부 가스참, 소화 불량, 어떤 분들은 이제 부인분이 같이 오셨는데요. 너무 많이 껴서 힘들다고 자다가 깰 정도로.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참을 할 때는 잘 감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관략근과 관련된 그런 방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림을 또 가스참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. 그래서 감별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방귀 자체에 냄새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일단 냄새부터 봅시다. 방귀의 성분은 뭐 대다수의 공기이기 때문에요. 뭐 산소나 수소나 질소나 이산화탄소, 공기의 성분이 함유가 됐는데 황화수소나 암모니아 등이 이렇게 같이 있게 되면은 악취가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. 악취는 뭐 장의 건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날 먹은 음식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들이 제일 흔한 것 같습니다. 육류라든지 생선이라든지 뭐 탄수화물을 좀 과하게 드셨을 때, 마늘이라든지 뭐 그런 음식들을 드셨을 때 동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좀 듣기로는 단백질 자체가 굉장히 냄새를 맞습니다. 고단백 식이도 마찬가지로 장의 운동에 이상을 줄 수 있고요. 고탄수화물 식이도 사실은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습관 자체가 더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그 아까 방귀 성분 중에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. 그 중에 이렇게 탈 수 있는 물질이 있지. 그러니까 방귀에 불이 붙을까? 그 영화에서도 보면 예전에 짐 캐리가 나와가지고 그 방귀를 뀌면서 불을 붙이는 그런. 옆에서 혹시 담뱃불을 붙이다가 교수님은 의학자지 공상과학자가 아니에요. 우리가 지금 이제 냄새 얘기를 했었는데 방귀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소리잖아요. 그러니까 소리 때문에 딴 사람들이 알아채는 거잖아요. 사실 냄새만 나면 누가 했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소리와 관련돼서 이제 건강과 관련이 있다던가 뭐 소리가 너무 안 나면 안 좋다던가 소리가 크면 장 건강이 더 있을까? 항문 기능이 더 좋을까? 라는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과력근이 이렇게 조여져 있잖아요. 이제 뭐 가스 배출을 할 때 이 과력근이 갑자기 확 열리게 되겠죠. 신기한 거는 대변은 안 나오고 가스만 나오잖아요. 네, 기능이 좋으니까. 상상하기 어렵어요. 다시 방귀로 넘어갔어요. 괄약근이 뭐 좋으신 분들은 이제 커서 이제 진동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 그것들을 자유스럽게 조절도 가능하실 수 있고 그리고 기능이 좋은 사람들은 소리를 나게 할 수도 있고 안 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기능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조절이 안 되니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리도 나고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장의 기능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. 딱 들으면 오 좋구나 이렇게 하는 거는
무리가 있네요. 평가를 하기에는 좀 정말로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항문 기능 검사를 뭐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변을 보는 기능이 떨어졌다든지 아까 말한 변실금 증상이 있을 때 저희들이 기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지만 방귀를 뀌다가 뭐 대변이 같이 좀 새서 나온다던가 주의를 해야 하고 되겠네요. 검사도 좀 한번 네, 네.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지금 요즘 장 건강 얘기를 하면 그 유산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. 뭐 장내 세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유산균 먹으면 혹시 방귀 엄청 많이 뀌는 사람은 좀 적게 끼나? 대변의 기능의 변화, 뭐 가스 형성 관련이 있다고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제 장내 세균에는 유익균이 있고요, 유해균이 있습니다. 우리가 말하는 유익균에는 뭐 장의 기능도 좀 원활하게 하고 이런 가스 형성도 좀 덜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고 그것들을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론들은 있지만 모두 다 해당하는지는 아직은 좀 연구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복부에 가스가 찰 때는 그 방귀가 나오는 게 좋은 거죠, 그죠? 그렇죠. 방귀가 안 나와서 되게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요. 아, 그다음에 그거 방귀를 참는 거. 당연히 방귀를 뀌는 것 자체는 뭐 좋은 일이기 때문에 너무 참으려고 하는 것도 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방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이거를 참고 힘들고 검사를 해봤는데 이상이 없다든지 너무 그것들을 억제하는 것도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왜 생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네요. 처방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아주 불편하거나 한 경우에는 꼭 교수님을 찾아뵈야겠네요. 저 말고도 많은 좋은 선생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, 이렇게.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집에 소화제 있으니까 소화제 먹어야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그냥 쉽게만 생각하지 해서는 안 되는 증상들이 있다.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방귀 횟수나 냄새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변하지 않으면 방귀가 나오는 건 정상적인 건데 그거를 굳이 참지 말고 일단 내보내는 게 좋고 습관의 변화가 있을 때는 소재승 교수님을 찾아와라 이렇게. 정리 감사드립니다. 네, 오늘은 소재승 교수님 모시고 이제 방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제 다음번에는 좀 더 다른 재밌고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